안녕하십니까. 충격과 경악 그리고 난리 없는 채널 난리 안남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한국 관련 소식을 억지 국뽕과 어그로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아틀라스 옵스큐라에서 전하는 한국의 대식 문화입니다. 수세기 동안 한국 사람들의 엄청난 식사량은 외국의 방문객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의 학자와 작가 그리고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식사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담을 남겼습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조선군은 일본군의 보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파이를 파견했고, 스파이는 일본군이 한 달 분량의 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조선군은 한 달간의 대치를 예상하며 포위 공격을 버텨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공격해왔고, 결국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일본군을 격퇴한 조선군은 일본군이 남기고 간 작은 밥그릇을 발견하곤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군의 밥그릇이 마치 양념 그릇처럼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현대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역사적 기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한국의 식습관은 역사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고, 때로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죠. 한국인의 일상 음식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13세기 말의 역사와 신화를 담은 책인 삼국유사인데, 이 책에는 7세기 말 신라 시대를 통치했던 태종 무열왕이 하루에 쌀 9kg과 술 9리터 그리고 권 10마리를 먹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것이 왕과 그의 시종들이 소비하는 음식의 양을 기술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은 평범한 한국인들이 엄청난 양을 먹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세기 유교 학자 이국도는 왕에게 사람들이 풍작으로 인해 음식을 저축하지 않고 중국인이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한 끼에 먹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16세기 말 조선시대의 삶을 기록했던 오문희의 쇠미록에는 일반적인 성인이 한 끼에 약 1.4kg의 쌀을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한국을 방문한 유럽인들도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중국인들보다 2배에서 3배를 먹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1894년 작가 헤세 와르테그는 그의 여행기라는 책을 통해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인들이 이웃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 3배를 먹는다고 말했다. 이후 내가 제물포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먹는 중국인, 일본인과 달리 한국인은 항상 먹고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양의 쌀과 한 줌의 고추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라고 말했으며, 한국군이 중국과 일본군보다 더 잘 먹기 때문에 체격이 건장하고 근육질이며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19세기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에 대한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팔린 본 아페티라는 제목의 사진 엽서에는 밥상에 앉아있는 한국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그릇은 지름이 15cm, 높이가 9cm가 넘으며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를 위해 1kg의 쌀과 그 이상의 국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1845년에서 1866년 사이에 한국에서 주교로 일했던 프랑스의 신부 다벨루이의 노트에도 적혀 있습니다. 1860년경 작성된 그의 노트에는 유럽인들의 전형적인 인종차별주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올바른 기록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트에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식사량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은 보통 약 1kg의 쌀을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2그릇에서 3그릇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다. 우리 교구의 한 남자는 7그릇을 먹었고 65세의 한 노인은 식욕이 없다며 5그릇이나 먹었다. 한국인이 터무니없는 양으로 소비한 것은 쌀만이 아니었다. 큰 복숭아는 가장 적게 먹은 사람이라도 10개는 먹으며, 한국의 작은 멜론은 보통 10개 정도 먹지만 때로는 20에서 30개 정도 먹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비옥한 땅과 우수한 농업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쌀 경작지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또한 17세기 초 조선 시대에 도입된 대동법은 목재, 말, 비단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쌀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쌀의 가치가 높아졌고 더 많은 쌀의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쌀로 더 많은 음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 한국인들은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 구조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음식 섭취량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도자기 제조업체 젠코리아에 따르면 표준 밥그릇의 크기가 1940년대 680ml에서 지난 70년간 289ml로 거의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강한 한국의 지방에서는 아직도 막대한 양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비빔밥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요리의 발상지인 전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막걸리 골목은 저렴한 가격으로 막걸리 한 주전자와 식탁 전체를 뒤덮는 맛있는 음식 수십 개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몇 안 되는 불만 중 하나는 식당들이 너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틀라스 옵스큐라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